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버리고 간 아이가 둘째였고 첫째도 버렸다는 겁니다. 이미 2019년에 첫째 아이를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후조리원에 버렸고요. 그래서 사실 재판에 넘겨진 상태에서 또 아이를 버린 겁니다. 게다가 사실 이 원래 법적인 남편과의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아이를 낳는 바람에 출생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소장님, 저는 이 사건 보면서 정말 너무 기가 찼던 것이, 그러니까 10대 커플의 뭐 불장난, 뭐 100번 양보해서 뭐 그런 경우는 그럴 수 있다고 뭐 그런 일이 왕왕 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30대 부부예요. 30대. 자기들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애 둘이 아니라 셋도 키울 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심보입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좀 놀라운 충격적인 뉴스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첫 아이를 갖게 되거나 이럴 때 맨 처음부터 엄마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서 엄마가 돼가는데 이제 거의 모성애는 거의 자연적으로 그 아이를 지키는 쪽으로 발전해서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그 아이를 이렇게 지키도록 되는데 마음도 몸도. 근데 이 여성은 지금 아이를 낳고 하필이면 산후조리원이다? 그럼 본인은 내 몸은 한 3일 정도는 산후조리를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산후조리원 안에는 아이들을 입히고 먹일 수 있는 시설도 있으니까 그것도 고려했지만 사실 베이비박스라던가 이렇게 아이들만을 생각하면은 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나도 한 3일 정도는 산후조리를 하고 거기다 아이를 놓고 가면 내 몸도 좀 케어를 받으면서 아이도 케어를 받다가 어딘가 가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기가 막히고 그런 판단, 그런 이성적인 판단, 아이를 버리면서 그거를 또 반복적으로 2번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어쩔 수 없어서 한 행동으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정말 이 사람들 고약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주도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아이들을 버리고 갔잖아요. 자, 어디서 잡혔다고 저희가 말씀드렸습니까? 평택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제 추측인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멀리 있는 제주도에 가서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자, 백 기자, 도대체 왜 이랬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 일단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장 출생 신고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자세한 상황은 지금 잘 안 알려져 있고요. 또 경찰에서는 아이들을 버린 뒤 배달 일을 하면서 전국의 숙박업소를 좀 전전하면서 살았다. 그렇다 보니 차라리 아이가 안전한 산후조리원을 선택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아이들 낳고서 함부로 죽이고 버리고 하는 사람들 이런 소식 전해드릴 때마다 이 관련 기사에 달리는 댓글 가장 많은 찬성 댓글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피임을 했어야지. 혹은 정관 수술을 해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좀 너무 그런 얘기들이 약간 좀 극단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정말 맞아요. 저는 승 의원님. 네. 자, 돈이 없어서 버렸다? 첫째, 오케이. 둘째는 뭐냐고요, 이게. 사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뛰어난 능력 중에 하나가 병가지 상사. 한 번 실수를 했을 때 다음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인데 처음에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둘째도 똑같이 이런 부분을 저지르면서 저는 오히려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산후조리원에 아이를 유기했다라는 말이 저는 상대적으로 설득력이 없는 게 정말 아이를 위했으면 대한민국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아이를 자라나게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제대로 기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원을 통해서 단 한 번이라도 아이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아까 우리 앵커가 말씀 주신 대로 대한민국 가장 떨어져 있는 곳, 사실 비행기가 아니면 절대로 대한민국 다른 육지로 들어올 수 없는 영역에서 아이를 유기하고 왔다는 것은 오히려 저 말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냥 의도적으로 아이를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죽이지 않고 이런 시설에 맡겨줘서 그래도 고맙다라고요. 예? 그 얘기는 정말 마지못해 하신 그러니까요. 말씀이라고 봐요. 이게 이 사람들이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무슨 짓을 했는지가 이 범죄의 제목에서도 드러나는 거고요. 이 사람들 구속시켰어요. 왜? 재범 우려 이미 재범했잖아요. 그렇죠. 도주 우려 이미 도주했잖아요. 그렇죠. 뭐 구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저는 이 부분도 납득할 수가 없는 게 남편이 지금 첫째 아이는 돌보고 있고 둘째 아이는 또 산후조리원에서 돌보고 있다는데 그러니까 정말 뭐 결혼 생활이 어찌 됐든지 간에 남편이 돌봐줄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도 버리고 지금 바깥에서 그렇게 피해서 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아,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번 사건반장에서 전해드렸던 사건입니다. 경기도 오산에서 그 사거리에 있는 의류수거함에 신생아가 탯줄도 떼지 않고 지금 나오고 있죠.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엄마가 그 신생아를 버린 엄마가 체포됐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저 빨간 의류 수거함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전해드렸었는데요. 한파의 날씨 속에서 저 경기 오산 한 의류 수거함에 탯줄도 안 뗀 아기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버린 20대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근데 집에서 붙잡혔는데 저 의류 수거함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때 정말 그 전국이 영하로 정말 추웠던 날이었어요. 그때 지난 주말에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 주말에 갑자기 추워졌지 예. 않습니까? 그때 저 지역인 오산 같은 경우 영하 7도까지 내려갔고요. 수도권은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어도 어른들도 추운 상황인데 갓 태어난 아이들 아마 이제 아실 거예요. 지방이 거의 없어요, 몸에. 아주 3kg, 4kg 이런 상태로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진짜 네, 아이가 차라리 빨리 세상을 떠났기를 바랄 정도의 그런 마음입니다. 예. 아무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까? 사실 이것도 저는 정말 설득이 안 돼요. 그냥 거듭 말씀드리지만 잘못했으면 저는 정말 사람이 수호지심을 느끼고 그 수호지심에 따라서 진짜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20대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남편이 알까봐 그랬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정말 나는 아이를 살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저는 굉장히 화나고 또 화나고 또 화나는 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전해드리면서 그 오윤성 교수님도 그랬고요. 저도 그랬고 당연히 10대 미혼모의 소행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뭐 가족에게도 뭐 누구에게도 알릴 수가 없어서 정말 혼자 출산을 해서 그 놀란 마음에 탯줄도 제거하지 못하고 뭐 헌옷 수거함에 이렇게 버렸던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부부예요, 부부. 아니, 야, 승현님 이건 진짜 뭘까요, 도대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부모들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건데 저는 아이가 너무 슬프고 아이가 너무 참담한 게 사실 이게 무연고자로 되어 있어요. 출생신고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장례조차도 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생물학적인 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무연고자라는 이 사실을 과연 대한민국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 또 이런 일들이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인 것인지 진짜 화가 나고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 궁금해 의아해 하시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 남편이 알까봐 이랬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뭐 두 개 중에 하나죠. 하나는 남편이 끔찍하게 아이 낳는 걸 싫어했을 남편일 수 있고 그래서 아이를 도저히 난 키울 수가 없으니까 뭐 아이 낳으면 이혼이야. 뭐 이런 조금 이상한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특이한 남편이었을 수도 있고 사실 좀 합리적 의심에 의해서 아이의 아빠가 남편이 아닐 수 있죠. 네. 솔직히 저도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현실적으로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를 버렸을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요. 본인은 아기를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살해가 아니면 어떤 게 살해입니까?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그 탯줄 붙은 아기를 그 통에 넣었는데 이게 살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살해입니까?
양 변호사님,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그래도 임신을 하면 배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같이 사는 남편이 그걸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일반적인 어떤 가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사실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체형이라든가 어떤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그렇게 외부로 표가 안 나는 경우도 있다고도 합니다. 예. 뭐 그렇지만 조산도 아니었고 만삭인 상태에서 출산 자체는 정상이었던 걸 보면 예. 아무래도 뭐 본인도 얘기하다시피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게 가정에도 정상적으로 동저 있지는 않았다는 걸 좀 이미 알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관련 기사에 많은 또 이 난임 부부들의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는 그 많은 시험관 시술을 해도 얻기 힘든 그 생명을 왜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뭐 이런 내용 말이죠. 세 번째 사건 여기까지고요.